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이번 주는 11월과 12월이 교차하는 주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2017학년도 수시대학별고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인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수시 면접고사가 있는데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나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면접 유형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이제 수능도 끝난 지가 벌써 이제 열흘이 넘었죠. 네. 넘었고 이제 학생들 졸업고사나 이런 것도 봤을 텐데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 전투의 준비, 정시 전투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무료하게 좀 보내지 마시고 좀 책도 좀 읽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같은 정확한 데이터로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시죠. 배재고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별여고등학교사 이정현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 역시 수능이 끝나고 지금 이제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서울대도 떨어지고 사실 1차가 연세대학교도 떨어지고 다행히 고려대학교가 지금 하나 붙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사실 서울대, 연세대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고려대학교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될 텐데 마지막 정말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늘 밝은 미소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분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아마 이제 수시는 수시대로 준비하겠지만 정시를 또 맞이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지 못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무에 필요한 강의를 대학 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NCS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시면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과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대학에 가면 제가 과가 다르더라도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좀 차근차근 세워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함께 알찬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회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수능 가채점입니다. 이제 가채점은 원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수능 성적이 나올 때는 상대평가로 하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로 이제
그 수능 상담을 실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상담들은 변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대북 전문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1.64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1.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서울대 인문계열과 서강대 경제학부,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 나군으로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영학과, 다군으로 중앙대 경제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대북 전문 외교관이 되어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수능 치르느라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간하군 지원 전략과 올해 대학 지원 시 감안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포함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는 1.6등급이고요. 수학은 2.07등급, 영어 1.26등급, 사회 1.58등급.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 1.64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92점으로 1등급, 그리고 수학 나영이 92점으로 역시 1등급, 영어는 100점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예상되고요. 사회탐구 중에서는 그 세계지리 과목이 45점인데 3등급이 예상되고 사회문화는 48점으로 1등급이 예상됩니다. 아마 이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탐구인 그 세계지리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농후한데요. 그럼 우리 학생의 정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정시 포인트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어머니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네.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제외국어 한문 영역의 원점수가 성적이 47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한문 영역이 아니고 러시아어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라는 얘기죠. 통틀어서 그냥 러시아어군요. 네. 사실은 과목 이름을 적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이 한문 영역인 러시아어에서 47점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학생이 3등급 하나를 받았잖아요, 탐구에서. 네. 그러면 주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주요 대학에서는 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정시 포인트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가 지금 100점 맞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군별 지원할 때 어떤 동일한 점수대 지원하는 경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같은 군에서라도 어느 쪽에다가 합격을 할 것인가를 좀 더 정해준다면 어떤 지원하기가 전략 짜기 훨씬 쉬워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좀 더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더 제가 좀 첨언한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영역이 워낙에 100점 나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는 이 영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역에서 가중치를 많이 두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군별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가군이나 나군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이 주로 이제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 전략을 짜시고 다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도 별로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보다는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교과 성적을 좀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흔히 말하는 그 배치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국수 영사를 이렇게 그 균등하게 25%씩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다르게 이제 실제 대학에서 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국수영탐 균등하게 반영하는 25, 25, 25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성적을 했을 때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요 약 531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100분위는 38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다 영역별로 다르게 가중치를 두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5, 30, 25, 20으로 두는 대학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약 그 표준 점수가 532.8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출 점수도 예상 100분위도 386점으로 역시 균등하게 반영하는 데보다는 아무튼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5, 32.5, 32.5, 15로 반영하는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영했을 때 우리 학생이 가장 좀 유리한 그 성적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표준 점수는 무려 531점, 그 균등하게 나왔던 531점보다 6점이나 높은 537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00분위 네. 또한 385점보다 4.8점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은 389.8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30, 30, 30, 10 반영인데요. 이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성균관대라든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런 그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합계를 25, 25, 25로 한 것보다는 역시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것은 앞에서 보셨듯이 네. 서강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조합인 국수영사 25, 32.5, 32.5, 10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정시 지원 포인트에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조언할 말씀 해주실까요? 예, 뭐 우리 학생 워낙 지금 우수한 학생인데요. 네. 이제 우수한 학생일수록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 탐구에 대학별 반영하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아직은 발표가 안 됐는데 이후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체크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위권 학생이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그 백분이나 표준 점수도 중요하지만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누적 100분위가 또 있어요. 누적 도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또 나중에 또 점검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현재 이 점수면은 누적 한 퍼센트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후에 좀 체크하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희망대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대학 지원 결과를 평가할 때 저희가 상향, 적정, 안정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용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향 하면은요, 취득 성적으로 본 이제 합격 가능성인데요. 그렇게 높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적정의 경우에는 이제 점수와 이제 합격선이 좀 일치할 때, 비슷할 때를 우리 적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안정은 좀 쉽게 얘기하면 역시 또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거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예, 제가 희망대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시 가군인데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뽑는 모집 인원이 46명이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2.81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리고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 25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예상 점수긴 하지만 표준 점수 같은 경우 약 536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분위로 봤을 때는 391 정도가 예상되고요. 지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를 4등급부터는 이제 차등으로 이제 감점을 해주는데 0.4점씩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2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3등급부터 1점씩 역시 차등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이제 올려놨어요. 서울대학교도. 근데 네. 거기다가 그 입시 결과를 여기는 등급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등급이 1등급입니다. 네. 평균이요? 평균 등급이 1등급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의미가 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100분이나 편점수로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나 좀 아쉬움이 남는데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대 대비 성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봤을 때 약 53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그 점수와 지원 가능 성적과는 한 3.2점 정도가 부족해서 네. 상향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은 제가 이제 나군에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식품자원경제학과는요, 모집 인원이 21명이고요.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 3.2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요, 서울대와 달리 수능 90에 학생부 교과 8에 비교과 2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와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는 똑같이 28.6씩 반영을 하고요. 탐구를 14.2를 반영합니다. 네. 지원 가능 예상 성적을 보면 표준 점수가 한 532점에 100분위로 따지면 한 386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 할 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능 반영 비율 상당히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외국어와 한문 영역, 즉 러시아어를 봤다고 했는데 네. 그 러시아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더 우리 학생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려대 대비했을 때 성적을 변환해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534.2점이 나오는데 지금 배치한 점수에 비해서 2.3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적정선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과 성적을 8% 반영하는데요. 교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수영사 4개 영역, 4개 교과목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해서 최대 12과목 이내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적게 반영하다 보니까 학생부의 영향력은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서강대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희망대학 중에 서강대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서강대학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가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서강대학 경제학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모집 인원은 68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5.18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수능 90에 출결 및 봉사로 해서 10을 반영하고 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가 표준 점수와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가장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 25, 수학 32.5, 그리고 영어 32.5, 탐구 10인 가장 우리 학생한테 성적이 높게 나왔던 그런 형태로 영역별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대학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봤을 때 표준 점수가 약 532점 정도, 그리고 100분위는 386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 전략으로 봤을 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조합이다. 그리고 제외국 한문 영역, 역시 러시아어도 역시 탐구를 하나 대체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100분위 84 나왔던 세계질이죠. 그 영역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환산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대학의 전년도에 약 528.19로 발표를 했어요. 대학 환산 점수로. 근데 이것은 80% 학생의 커트로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사실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강대 대비로 이렇게 우리 학생을 이렇게 환산했을 때 점수가 537점 정도 나오는데 실제 그 배치하는 점수에 따져보면 우리 학생이 5점이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서울대가 이제 상향이긴 하지만 서강대는 안정이고 서울대는 상향이고 뭔가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다른 추천 대학 없을까요? 예, 제가 추천 대학을 좀 추천 대학을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에서는요 상향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이고요, 적정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안정으로는 서강대 경제학부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그리고 적정으로는 고려대학교 식품경제학과, 안정으로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과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군은 사실은 원서를 넣으면 거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으로 한 군데 정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를 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더 궁금한 점 없어요. 네. 네, 설명을 잘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걱정이 앞섰는데요. 네. 오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거 참고해서 네. 지원 전략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